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.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. 오늘의 주제는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 리스크입니다. 사서 3경 중 하나인 대학에선 수신제가 치국 평찬하라고 했습니다.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바로 세워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. 정치인이 살아온 인생과 그의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유력한 두 명의 대선 후보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? 뉴스펑이 본질을 파헤칩니다.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.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.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, 그건 저와 제 가족,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.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.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건 진심일까요? 최근 두 사람 모두 가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, 윤석열 후보는 아내의 가짜 스펙 의혹이 문제입니다.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이나 여배우,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에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. 하지만 아들 이슈에선 초스피드로 사과했죠. 도박 사실을 인정했고 그 책임 또한 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성매매 의혹에는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이모 씨가 지난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.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를 거론하면서 마사지 시간을 잘 안 지킨다고 적었습니다.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. 내상은 불법 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쓰는 은어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마사지 업소를 찾아봤습니다. 홍보물에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이 업소는 이 씨가 글을 올릴 당시엔 영업했지만 현재는 폐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스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2007년 수원여대 교수로 초빙될 때 가짜 경력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.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라고 했는데 허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. 2004년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. 김건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.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했습니다.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는 앞으로 어떤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.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가 진심을 다해 국민께 사과를 드렸다며 워낙 많은 의혹을 민주당에서 쏟아내 하나하나 확인해 사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후보도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진정성 논란이 일었죠. 시간 강사를 폄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진중권 전 교수는 경력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. 이 정도 판단을 못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제기된 의혹 중에 가짜도 있을 것이고 부풀려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검증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 일단 경력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. 허위나 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조하게 해명하는 게 옳은 길이다. 공정을 말하는 이라면 자신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. 유력 대선 주자들의 각종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허탈합니다. 가뜩이나 역대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선에서 실망만 커지고 있죠.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 KSOI나 리얼미터 조사 모두 두 후보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.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크게 빠진 모습입니다. 공정을 내세웠던 윤석열 후보가 내로남불 지적을 받은 거죠.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전에 도덕성 논란이 수차례 있었고
핵심 컨셉이 일을 잘한다이기 때문에 피해가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대통령감을 놓고 본다면 두 후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. 일개 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신 제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지도자들이 그 철벽을 부수면서 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끌고 나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국가를 흔들어대고 여당을 끌어내면서 영수회담을 하면서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던 야당 지도자의 용기 있는 액션, 정치적 액션, 그거의 힘이 뭐냐? 도덕성이야, 도덕성.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썼습니다. 언제 포화 속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. 난중일기엔 고뇌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. 잘못한 일, 아쉬운 점, 개선할 부분을 빼곡히 적어놨죠. 국가적 지도자에게 성찰과 수신은 빼놓을 수 없는 덕목입니다. 국민에게 모범은 되지 못할 망정 적어도 평균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? 염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문제도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다고 봐요.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은 바로 자기가 하는 행위나 자기가 한 말을 돌아보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. 돌아보는 능력이 없으면은 바로 염치가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거든요.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.